내과의 배욱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또 알러지 시즌이고 봄에 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 주에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네. 목소리도 잃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 주는 괜찮네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은요 사실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우리 한쪽으로 씹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보면 통계상으로 한 10명 중에 네. 한 분 정도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도 왼손잡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는 보면 손도 왼손으로 이렇게 쓰고 네. 그리고 뭐 글자도 왼손으로 쓰고 그리고 발도 왼발로 이렇게 하는 발도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씹는 것을 봐서 왼손잡이라고 왼쪽으로 씹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이제 환자분이 처음에 기록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한쪽으로 씹으십니까요? 아,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여쭤보면 저는 오른쪽으로 씹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네. 분은 확실하게 뭐 왼쪽으로 씹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드리는 어떤 치료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 원인과 문제 그리고 그 치료 그러니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쪽 치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씹지 않는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좀 전에 그 10명 중에 한 손은 왼손잡이고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했는데 네네. 한쪽으로 씹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과 어떤 그런 통계로 봤을 때 이제 일반 상식을 적용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을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 나는 오른쪽으로 씹는데 그러면 거의 한 반 이상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네. 왜 한쪽으로 씹는지. 아.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치아를 잃어서 치아 상실을 인해서 그 기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한쪽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치아가 있는 쪽으로 씹는다. 그렇죠. 치아가 더 편하게 씹을 수 있는 쪽으로 씹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식이 입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씹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혀가 이제 음식을 씹으면서 그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씹는 쪽으로 보내는데 음식이 씹히지 않으면 뭐 생각에 그러면 혀를 이용해서 음식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무의식 중으로 그 음식들이 반대편으로 또 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한쪽만 이제 씹게 되는 상황이 되시는 그렇군요. 거죠. 예. 원장님, 사실 우리 안쪽에 어금니가 3개씩 있다고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금니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mollar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금니가 3개 있는데 그 이제 그것을 카운트할 때 앞쪽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세 번째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어금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첫 번째 어금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셨을 때 그 어금니 말고 이제 씹는 치아 중에서 어금니보다 조금 작은 어금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어금니라고 말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premol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금니 앞쪽에 있는 치아. 네. 그런 premolar가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어금니가 6살 때 나는 어금니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6살부터 어떻게 말하면 영구 치아 중에서 구강 안에서는 가장 오래 있는 것 치아 중에 그러네요.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치아가 오래 있기 때문에 또 충치가 가장 잘 생기고 그리고 또 오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실을 하는 치아 중에 하나예요. 아, 그 어금니, 둘째 번에 있는 어금니를 정말 평생 사용하기 때문에 예. 잘 보호하면서 잘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첫 번째 어금니를 이제 잃게 되는 상황이면 네.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어금니를 씹는 어떤 비율을 봤을 때 거의 한 80%를 씹게 돼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가 있더라도 네. 첫 번째 어금니가 없을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음식을 씹는데 샌다는 그런 느낌이 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면 그래서 또 소화장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치아가 나빠서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네. 소화 불량이 생기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한쪽으로 씹는 것의 첫 번째 어떤 상식적인 원인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씹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어떤 치아의 기능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씹을 때 네. 우리가 씹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 치아는 있는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씹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봐서도 네.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어깨가 많이 아픈데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어깨로 하는 모든 그런 오른쪽 어깨가 아팠는데 모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안 쓰려고 노력하시죠. 예, 그리고 저희 아기들 앉는 것도 이쪽으로 앉지 않고 반대편으로 앉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네. 몸이 약하거나 저하된 쪽은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고 씹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불편하다면 그쪽으로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치아에서 오는 그런 통증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떼웠는데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 크라운을 했는데 아니면 신경 치료를 했는데 뭐 씹을 때 불편하든지 이런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충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충치라든지 아니면 잇몸이 안 좋아서 씹을 때 불편하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인해서 딱딱한 것은 못 씹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치료가 필요한 치아들에서 오는 통증으로 통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사실 진짜 그 병원에서 환자를 보시다 보면은 네. 환자분들이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빨리 오시나요? 아니면 한참 견디다 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통증이라고 느끼다가 불편함으로 바뀌시고요. 네.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아. 그렇게 되시면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시고 개쪽 한쪽으로 씹으시고 네.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보면 이제 사용하시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을 한다든지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그쪽으로 씹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제가 크라운 씌워 드릴 때까지는 반대편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편으로 한쪽만 또 사용하시면 사용을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이 아파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오랫동안 또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곤란하시겠어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어떤 불편함이 너무 심해서 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씹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씹기는 씹되 불편해 하시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운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치아의 이동이 좀 있어서 크라운 네. 옆으로 이제 음식이 많이 끼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많이 끼는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플라스를 쓴다든지 이쑤시개를 써서 이렇게 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통증이라면 통증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해결 방법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쪽으로 씹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치아 상실에 인해서 또 두 번째로는 치아의 기능을 할 때 통증 문제 때문에 한쪽으로 씹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치아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잘 맞지 않으면 잘 안 씹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 그러네요. 네, 이것도 상식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아를 씹을 때 그 뒤쪽 부분 어금니들이 엇갈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크로스바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윗니하고 아랫니가 엇갈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의 치아가 아랫니아를 살짝 덮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덮는데 크로스바이시란 말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치아가
앞으로 좀 더 나와 있고 그렇죠. 위에 치아가 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어금니 같은 앞쪽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어금니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씹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어릴 때서부터 이런 습관이 형성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예, 그렇죠. 이제 습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어떤 치아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거를 모르고 네. 그냥 계속 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또 치아 교율이 맞지 않을 때 한쪽으로 씹을 수 있고요. 또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턱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네. 무의식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네. 말씀을 하시기를 습관적으로 그냥 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 습관 형성이 처음에 어떤 문제로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문제로서 일어나서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익숙하게 습관으로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턱 관절 자체가 조금 약하다든지 한쪽이 그렇게 되면 딱딱한 거 씹을 때 아프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씹지 않고 반대편으로 음식을 넘겨서 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원장님 사실 예전에는 턱관절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 요즘 네네. 이 말이 참 많이 들리거든요. 네네. 턱관절 보통 때 어느 정상이면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적으로 턱 관절에 있어서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걸로서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네.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 소리가 나되 예를 들어서 씹을 때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입을 벌리는 데 있어서 크게 벌리지 못한다든지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치료의 목적인데 턱 관절의 가장 치료의 기본은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씹는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하품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관절 문제는 그 관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턱관절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근육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우린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으로 씹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가 있다면 이 4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쪽으로 씹는 습관에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알아봤는데요. 사실 원인은 그렇고요, 원장님. 이 원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씹는 상황이 되면 네. 그 씹는 쪽에 치아에 무리가 자연스럽게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딱딱한 것도 그쪽으로 씹고 보통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라는 거는 1, 2년이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5년, 10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돼서 오랫동안 씹기 때문에 그쪽 씹는 쪽에 치아에 뭐 마모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쓰지 않는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참 재밌는 게요. 네. 쓰지 않고 고이고이 양치질만 하고 잘 모셔뒀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아를 닦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닦지 않아도 음식을 먹게 되면 플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든지 네.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그 거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씹는 표면, 특히 씹는 표면에 이런 것들이 플렉이나 안 쌓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진짜 양치질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 말고는 씹는 표면에는 치석이 안 쌓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양치질을 하시더라도 씹지 않는 표면에는 이제 그런 치석이라든지 플라그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안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만약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10년이나 15년까지 그 치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치석도 많이 쌓이고요. 그 안쪽도 네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씹지 않으시더라도 오셔서 클리닝을 받으시죠. 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 왼쪽으로 씹으시는구나, 오른쪽으로 씹으시는구나 이거를 판단을 할 때 네. 한쪽이 지나치게 치석이 그리고 플렉이 많이 쌓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치아 상실로 인해서 치아가 없는 경우에 한쪽으로 이제 씹는 경우에 그 한쪽으로 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치아가 어금니가 없다면 그 위에 있는 치아가 조금씩 내려와서 네. 결국에는 아래쪽의 치아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서 벗어난 질문인데 조금 네네. 아까 씹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껌 씹는 것도 치아에 좋을 수 있을까요? 이제 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무설탕 껌, 네. 무설탕 껌을 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계속 씹는 거는 또 턱 관절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는 괜찮은데 네. 하루 종일 껌을 씹고 계신다. 그러면 턱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일러톨이라는 그런 성분, 그 껌 이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일러톨, 그러니까 껌 그런 성분의 충치를 조금 예방해 준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겠죠. 그렇죠. 관리인데 그 껌을 씹는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무설탕 껌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네. 자일러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충치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설탕이 있는 껌이라든지 이제 그런 껌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어느 정도는 껌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운동이 돼서 좋은데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시면 도리어 턱이 무리가 가죠. 그렇습니다. 턱이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씹는 습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이요, 원장님, 저도 한동안 한 2년 동안 한쪽으로만 씹은 적이 있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나머지 치아를 치료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한쪽 네. 턱이 조금 더 나와 있었어요. 네네. 원래 사람이 턱이 한쪽이 더 나오고 한쪽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씹은 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세요? 제가 직접 봐서는 뭐 표가 안 나겠죠. 표가 날 본인은 정도면 알죠. 표가 날 정도면 아주 심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봐서는 모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씹으니까 턱이 좀 더 나오더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용상으로도 꼭 네. 골고루 씹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린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그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한쪽으로 씹는 거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이고 네. 이제 씹으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는 거 결국에는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 해결책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가 없는 상황 네.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는 쪽이 오랫동안 치아가 없게 되면 또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 뼈들이 많이 녹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회복하는데 이제 그런 절차들이 더 복잡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 개가 없더라도 한쪽으로 못 씹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한 개가 없어서 그 뒤에 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눕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눕는 치아의 잇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나중에는 그 눕게 되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커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브릿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시다면 틀니를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회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그런 원인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통증의 원인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에 가셔서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그 어떤 원인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 그 해결책을 설명을 해주고 그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문제는 또 교율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네네. 이게 빨리 발견을 하면은 아이 때 치아를 교정하는 건 참 좋은데 네네. 어른들은 어떤가요? 제가 본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의 이런 교열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딱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치아들이 다 나고 치아들이 난 다음에 그때부터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치아가 계속 움직이거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30대, 40대에 있어서 치아 교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교정을 해서 네. 잇몸 질환이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말은 뭐냐면
교열이 너무 흐트러지니까 양치질을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교열을 바로 잡아줌으로 해서 오히려 치아나 뭐 이런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또 반대 상황이 있어요. 반대 상황은 뭐냐면 그동안의 치아 교열이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네. 잇몸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뼈도 많이 내려가고 그런 네. 상황이 되시면 실제적으로 교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교정을 하면 잇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잇몸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런 잇몸에 문제가 없을 때 그 교정을 함으로 해서 씹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확실한 어떤 교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원인이 사실 턱관절이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턱관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미니멈한 치료가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행해진 치료예요. 그래서 네. 미니멈한 경우가 보통 이제 이 그 위쪽이라든지 아래쪽에 스플린트라고 나이가드라는 것을 이렇게 처방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을 떠서 그 턱 관절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스플린트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간단한 치료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답이에요. 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죠. 네네. 이 원인 4개를 모두 해결하면은 이 한쪽으로 씹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씹으실 때 치과 가기가 힘든 것이 이걸 네. 조금 참아보면은 어떻게 넘어갈 것 같고 네. 또 치과에 가면 문제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참으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 우선은 우리가 치아의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 상식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치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지 한 가지 요소로 봅니다. 그 한 가지 원인은 통증이에요. 네. 그런데 그 통증이 아니더라도 치아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문제의 심각성이 상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군요. 예, 일반적으로 잇몸 질환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의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진단과 문제 해결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어떤 판단은 주관적일 수가 있고 과학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요. 네. 또 인터넷을 보면 내 증상이 이것이다 하고 대입을 시켜서 오시는데 그런 네. 환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경치료가 필요한 가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상황이 그 특정 환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거를 갖다가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은 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떤 그 확실하게 믿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거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지만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신다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한쪽으로 씹는데 왜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씹었을까? 이유를 아시면 이유를 이제 다음번에 치과 가셨을 때 같이 나누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유를 모르시면 한번 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럴까요? 한번 전문의하고 상의를 문의만이라도 해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쪽으로만 씹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언제나 좋은 정보 주시고 또 편안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이셨습니다.